자, 시간이 뭐 너무 많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좀 빠르게 진짜 빠르게 그렇게 해서 뒷부분의 종목군들까지 다 보셔야 되니까 진짜 빠르게 해서 마무리를 해드릴게요. 일단은 카카오페이입니다. 카카오페이 부분에 예. 1시간 전에도 빨리 한다고 했어요. 크크크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렇잖아요. 종목 하나를 하시더라도 시장에 나와 있는 내용 그런 내용보다도 윤정두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시장에 없는 내용이 많을 거예요. 특히 이제 증권사 보고서에서는 기술적 분석을 그렇게 많이 못 해드리니까. 그리고 이제 기술적 분석도 막연하게 뭐 21선 위에 있어요. 밑에서 뭐 눌려 있어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내용이고, 기술적 분석의 모든 내용은 이제 수급 논리라고 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외국 기관 수급, 또 지금 현재 이슈가 어떤 규모의 크기의 모멘텀이 될 수 있는지 뭐 여러 가지. 하여간에 결론적으로 이 카카오페이는 11월 11일 날 상한가를 갔습니다. 시가총액이 7조까지 올라왔어요. 6조 9천억까지 올라오는 상한가였어요. 어마어마했던 거죠.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5조 원대인 종목이 상한가가 가면서 6조 9천억까지 올라온 거죠. 대단한 겁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이제 이 수익 범위가 오롯이 다 여러분들의 수익 범위로 형성이 됐었느냐 했을 때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더 행복했다라는 거죠. 이런 기회가 이제 흔히 나오지 않는데, 흔히 나오는 것은 아닌데 이렇게까지 터져줬다라는 거. 그리고 나서 지금 우리에게는 굉장한 또 기회로 다가오고 있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제 그 HMM 때도 액티브 펀드 쪽에서 자금이 유입되면서 패시브 자금 들어오기 전까지의 수급 논리의 주가를 땡겨놓은 부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HMM 이외에도 LG에너지솔루션 2차 전지 초강세 흐름에 윤정도는 분명히 시장에서 나오는 그 이슈들 이외에도 말씀을 드렸던 게 MSCI 지수 편입에 대한 유동성 확장,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액티브 펀드 쪽의 자금 유입으로, 또 우리나라 코스피 200 지수의 유동성 비율 10에서 15%로 증가하는 범위에 있어서의 역시 마찬가지로 자금 유입 부분. 그것이 이제 패시브 자금 쪽으로 넘어가는 순간 패시브 자금의 물량은 시장에 절대 나오진 않지만 그것이 공매도 대차 거래의 물량으로 사용이 된다는 것에 대한 수급 부담이 있다. 신규 수급은 제한적인데 공매도 대차 물량은 확대된다. 그렇게 해서 조정폭이 확장될 수 있다. 조정으로 반전될 수 있다. 그런 내용은 다 겪으셨어요. HMM, 뭐, LG에너지솔루션에서. 결론적으로 이제 카카오페이가 비슷한 자리에 좋은 위치에서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늦었다가 아니라 이제부터. 지금 사실은 외국인들의 수급이 계속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지속적으로 내일장 공략주에 설정을 해서 올려드렸는데 매번 얘기하지만 펀더멘털적으로 저평가 상태는 아니다. 지금도 뭐 적자에 적자. 올해 들어서 이제 흑자 전환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현대차가 시가총액이 36조짜리인데 영업이익이 10조야. 얘는 시가총액 9조짜리인데 영업이익이 개뿔 없어. 거기다가 시가총액 9조 기준인데 거래는 49, 36조 수준의 거래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36조 수준에. 그러니까 36조 수준이 아니라 지금 9조 원대 거래되고 있잖아요. 실질적인 자산 가치는 2조 정도 되는데 실질적인 자산 가치는 2조 정도 수준인데 9조에서 거래되고 있다. 굉장한 고평가.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들여다볼 거냐? 아니죠. 성장주들의 기준은 그래서 기본적인 분석을 통해서 내재 가치를 분석한다. 이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나와 있는 이슈 가지고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이제 MSCI 지수의 편입 가능성, 이 부분도 이슈인 거죠. 심리. 증권사 보고서가 나왔는데 코멘트가 나온 것 같아요. 보고서보다도. 근데 그쪽에서 이야기하는 편입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거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시장에서 이슈로 불거질 수 있느냐, 또 그것을 애널리스트가 이야기하기 전에 펀드매니저들이 이미 좀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어서 액티브 쪽에서는 이미 물량을 담고 있었느냐, 그런 게 중요하죠. 그게 이제 수급이라는 거예요. 그 소형주는 수급에 대해서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소형주는 외국인 기관이 지분율을 급격히 늘리는 경우는 없죠.
늘렸다가도 단기적으로 나가고. 응? 대형주는 수급이 유입된단 말이에요. 그 수급 유입되는 게 보여진단 말이죠. 외국인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 그걸 보고 기준을 잡는데 카카오페이 쪽에는 지금 수급이 개선되어 있는 폭이 연출되고 있다. 그래서 모든 기술적 분석은 수급을 보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소형주는 이 외국 기관 수급이 잘 안 들어오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캔들 색깔, 또 캔들의 패턴, 또 이동평균선의 기울기, 그리고 거래량을 보면서 기준을 잡죠. 근데 오늘날에 있어서 거래량은 의미가 없다. 거래 대금을 봐야 된다. 소형주의 경우 특히. 결론적으로 이제 그러한 교육을 받으시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고, 그 교육을 이번에 연휴 때 이다운 연구원이 5만 5천 원에 해드리고 있는 거고, 원래는 5만 5천 원에 교육 일주일 하겠습니다. 못하게 해요. 왜? 새로 주식하시는 분들은 착각에 빠질 수 있거든요. 한국경제TV 이런 데서 뭐 몇백만 원씩 받고 교육을 하는데 검증도 안 된 내용을. 근데 우리 쪽에서 이제 5만 5천 원 하면은 그쪽을 잘 모르니까 우리 쪽 보면서 아, 원래 교육은 5만 5천 원이구나. 서비스는 5만 5천 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신다니까? 아니야. 윤정도 교육 진행을 하면은 뭐 198만 원, 396만 원 뭐 이래요. 그런데 교육 시간대가 어마어마하죠. 198만 원짜리 25시간. 한국경제TV 가봐. 25시간 교육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 없어요. 그래서 2017년도에 한국경제TV의 와우파가 지금 아마 코로나19 때문에 없어졌나 그러죠. 그 강의장이. 그 한국경제TV 2007년도 2008년인가 9년에 2009년일 거예요. 와우파 처음 생긴 게. 그거 윤정두가 다 키워놔준 거예요. 농담이 아니라 그 당시에 광고비 윤정두네 회사에서 1억씩 투자해가면서 광고 내주고 윤정두 책 광고할 때 같이 넣어주고 그러고 나서 17년도에 다시 가서 또 한 번 살려줬죠. 17년도에 그때 시장 별로 안 좋을 때 17년도가 또 한 번 살려주고 그러고 나서 17년도 하반기부터 이제 바이오주들 폭등 나오기 시작하니까 속단 편으로 쓰레기들 나와가지고 무조건 매수하세요. 신라젠 막 15만 원까지 매수하라 그러고 윤종처럼 15만 원까지 매수했으면 차익 실현 다 하고 나와야지. 그거를 10,000원 깨질 때까지 매수하라고 그 악쓴 친구들이 지금도 활동해. 어쨌든 아이 뭐 쓸데없는 거 다 떠나서 주주의 구성이 알리페이 이쪽 싱가포르 쪽에서 받아갔단 말이에요, 지분을. 그렇게 해서 1대 주주, 2대 주주 물량이 나올 물량이 아니고 국민연금은 나올 수는 있어요. 이쪽은 이제 위탁을 준 것으로 추정을 하는데 위탁 받은 쪽이 뭐 수익 확정 지으려면 매도할 수도 있는 거죠. 그다음에 우리 사주 부분은 이거는 뭐 유통될 가능성이 제한적이고 그리고 외국인 지분하고 이제 유통 주식 요게 뭐냐면은 기관하고 개인 지분이 2.8%뿐이 안 돼요. 응? 근데 뭐 메이저에 의해서 움직이는 종목군들이니까 이 두 개 11% 수준이 유통 물량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손바뀜의 유통 물량을 지금 이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밑으로 집어 던질 이유가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기관들도 지금 이 상황에 고점 대비 80% 밀린 이후에 되돌릴 때 명분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모멘텀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유통 물량이 제한적인데 로카 모빌리티 인수 추진으로 성장성이 부각된다. 저게 호재는 아니거든요. 아, 저게 왜 호재야? 저걸 인수하면 뭐 대박이나 돈 주고 인수하지 그냥 공짜로 갖고 오나? 갖고 왔는데 저 속된 편으로 막말로 망하면 어떻게 할 거야? 1위도 아니고 2위인데. 어찌됐건 저것은 펀드멘트를 지금 당장 개선시키는 건 아닌데 저런 것을 바탕으로 일단은 변동성을 위로 주니까 아 호재인가 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두 번째 기준은 카카오 엔터에서 1조 2천억 자금 유치를 했죠. 싱가포르하고 사우디 쪽에 5천억씩 그다음에 국내 기관에서 2천억. 그 1조 2천억 자금 유치 부분도 그룹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그래 강사가 나오니까 또 알리페이 요거 로카 모빌리티 인수하는 거 그게 이제 또 재차 부각이 됐고. 근데 실질적으로는 요 내용의 수급 논리가 조금 더 앞서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카카오페이 부분에 2월달 기준에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 MSCI 지수 모건 스탠리사에서 그 자기들이 만든 지수를 발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경 지수, 매경 지수 뭐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코스피 200 지수, 코스피 지수 이런 거 이외에 뭐 언론사라든가 이런 쪽에서 뭐 영국 같은 경우는 FTSE 지수, 그 지수가 이제 가장 대표적인 벤치마킹 지수가 되는데 그 모건 스탠리에서 카카오페이를 유동 비율이 이제 유동 비율이 일정 범위 본인들이 설정해 놓은 규정에 맞아 떨어진다. 시가총액도 그렇고 뭐 유동 비율도 그렇고 이제는 그래서 편입의 기준이 설정될 수 있다. 그래서 편입이 만약에 되게 되면은 대략적으로 이제 825억이라고 형성돼 있는데 이게 이제 금액이 왜 약 825억이라고 하냐면 주가의 변동성 시가총액의 규모에 따라서 조금씩 바뀌죠. 왜냐면은 시가총액이 계속 올라가. 그럼 유동 비율이 있는 종목에 대해서 시가총액 얘는 9억이 9조니까 9조에 맞는 뭐 9조의 뭐 기준으로 825억만 매수해. 이게 아니라 비중을 정한단 말이에요. 10조야, 9조야, 11조야 뭐 상관없어.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얘의 지금 논하고 있을 때 시가총액 대비해서의 비율, 그 비율을 설정을 하는 건데 그 비율이 주가가 높아지면 조금 더 확장이 되죠. 이번에 이제 LG에너솔루션 같은 경우도 뭐 예를 들어서 5천억을 예상을 했는데 시가총액이 올라오면서 그 이상의 돈이 들어온다.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80조일 때, 90조일 때 예상 범위가 1%였다고 치면 그것이 100조로 올라가서 어떻게 되겠어? 80조일제 대비해서 25%더 올라온 거잖아요. 그러면 그 금액이 그만큼 더 증가한단 말이에요. 100조에 대한 1%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카카오페이의 시가총액이 올라가면은 이제 들어오는 자금이 좀 더 높아지는데 결론적으로 지금 9조라고 치고 막 대략 1% 들어온다고 치면 900억이잖아요. 900억이면 시가총액 9조짜리에 900억이면 의미가 없어. 무슨 지금 뭐 말 같지도 않은 거래대금에 500 이거를 갖다 붙이는 게 아니지. 예를 들면 NH투자증권의 어떤 그 애널리스트 젊은 친구일 거 아니에요. 그 친구가 그분이 그냥 반이 좋아 존댓말 팍팍 써줄게. 그냥 반이 뭐 어떤 코멘트나 보고서를 제출을 했다면 내놨다면 하루 거래대금도 중요하겠지만 그게 뭔 중요해? 이거 한번 반짝하고 말 거야? 그리고 하루 뭐 590억 터지는 종목인데 800억 들어온다고 상한가 가나? 상한가 간 날 거래대금이 5천억이에요. 그건 의미가 없고 그런 의미보다는 유통 물량이 객관적으로 따져봤을 때 카카오가 물량을 내놓을 거야? 알리페이가 장중에 물량을 내놓을 거야? 안 내놓겠지. 그럼 얘네 둘은 안 나와. 그럼 나올 수 있는 거는 카카오페이 우리 사주도 안 나오죠. 얘네가 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연기금 쪽에서 이게 위탁을 줬다 해도 나올까라는 좀 의구심이 들고 외국인은 액티브 쪽에서 들어오는 물량은 이제 나옵니다. 패시브에게 넘기기 전에 뭐 충분한 수익이 나오면 뭐 정리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유동 주식이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이제 개인들 지분이 포함되어 있는 건데 기관 지분, 개인 지분인데 기관들은 일단은 해치 물량을 편입했든 뭐 포트의 기준 편입했든 가지고 있는 기준에 조금 제한적이지 않을까. 어찌됐건 결론은 나올 수 있는 게 이 두 개인데 국민연금까지 하면 15%? 글쎄 여러분이 생각해도 그렇죠. 국민연금이나 외국인이 막 공격적으로 1%를 내놓는다? 제한적일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유통 물량이 제한적인데 1%를 패시브 자금이 가지고 간다. 그 이후에는 그것이 물량으로 출회될 수 있어요. 대차나 공매로.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당장은 패시브 쪽으로 자금 2월 말에 넘길 물량을 액티브 쪽이 지금 이미 사고 있다. 그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 수급을 동그라미 이미 쳐드렸어요. 1월 10일 날. 저 보도자료가 13일 날 나오기 전부터 1월 10일 날 수급을 저렇게 설정을 해드렸단 말이에요. 11월 달에 이 폭등이 나올 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개뿔이나 윤정두가 나 애널리스트가 나 윤정두가 낫잖아. 왜 애널리스트 지금 꼬맹이들 입사한 친구들보다 주식 경력이 36년 차인데 이제는 전문가 활동만 26년 차인데 윤정두가 그 친구들보다 못할까? 거래량 거래대금이 이날 하루에 5천억씩 터졌다고요. 5천억씩 터졌는데 무슨 지금 뭐 평균 거래량 뭐 아까 얼마 600억? 근데 800억이 아유 그 무슨 의미가 있어?
유통 주식수 기준의 1%를 잡아가기 때문에 그 수급 논리, 그리고 액티브 펀드 쪽에서는 얼마든 수익을 내려고 계속 매수를 하죠. 왜? 패시브 쪽으로 넘기면 되니까. 걔네는 기계적으로 삽니다. 어? 예를 들어서 카카오뱅크, 카카오 뭐 페이 예전의 기준에 상장했을 때 지금 고점 대비 80%씩 빠져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크래프튼, 또 하이브, SK 아이테크놀로지, SK 바이오사이언스 고점에서 외국 기관들이 물량 산 거 있잖아요. 왜 샀을까? 걔들이 바보여서 샀을까요? 떨어지는 거 뻔히 아는데도 바보여서 샀을까? 아니죠. 기계적으로 돈이 들어왔잖아. 아까도 얘기했듯이 LG에너솔루션의 프리미엄이 너무너무 높아. 근데 지금 외국 기관은 사요. 사는 부분도 있어. 파는 쪽도 있지만 왜 살까? 2차 전지 섹터에 들어오는 돈은 무조건 사야 될 거 아니에요. 2차 전지 사달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LG에너솔루션의 2차 전지 비중이 상상을 초월하게 높다 보니까 그러니까 살 수밖에 없는 구조. 마찬가지예요. MSCI 지수에 편입된 거는 외국인들이잖아요. 외국계 기관 투자자인데 지들 자체 물량 수급 매수해요. 그런 건 드물고 한국 시장에 주식을 사주세요라고 해서 들어온 운영 자금. 그 운영 자금을 내가 어떻게 또 한국 주식을 다 분석하고 사. 그러니까 MSCI 지수에 들어와 있는 종목군들별로 그 비중별로 따박따박 맞춰서 사는 거야. 그러니까 편출되는 종목, 편입되는 종목, 편출되는 거는 갖고 있던 건 다 팔고, 편입되는 거는 편입 확정 안 됐잖아. 확정이 돼도 지수에 연동되는 건 언제예요? 2월 말 진입을 해서 3월 1일부터. 휴장일이라면 3월 2일부터 그렇게 기준이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 동시효과에 들어오는 게 일반적이라는 거예요. 아, 이거 내가 수익을 더 내려고 이렇게 하겠다. 그건 패시브 자금이 아니라 지수 추종용이 아니라 액티브 자금. 이해가 안 되시면은 윤정두가 수익률대 7번도 우승하고 했으니까 얘를 믿고 가볼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해를 해가시려고 노력을 하시면 돼요. 이해가 안 되는데 막 이해하려고 하셔봐야 지금 이걸 이해해갖고 뭐 하버드 대학 갈 것도 아니고, 근데 대충 들어서 이해가 조금은 된다 하시면 뭐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고. 결론적으로 카카오페이의 주가의 범위는 글쎄요,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 뭐 굉장히 좋은 이슈가 또 불거져 있는 거고 추세 강화 부분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인 거고, 수급이 계속해서 이렇게 들어와 준다면은 그려드린 목표 주가 범위들 1차적으로 어디예요? 지금 77,000원인데 웃기는 소리 한번 해봐요. 90,000원이 공모 가격입니다. 거기까지는 명목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100,000원, 90,000원 공모 가격, 여기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응? 움직임 나오는 부분은 기준점이 뭐다? 말씀드렸잖아.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 명분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근데 다 노출되어 있던 거고, 이제 보도자료가 나온 것이 그 전부터 메이저들은 알고 흐름을 가지고 갔던, 뭐요? 얘 MSCI 지수에 편입될 수 있어? 편입될 가능성이 있어? 이거 봐라. 액티브 쪽에서, 나 그럼 지금부터 사놔야 되겠네? 12월 2일부터입니다. 누적 수급 한번 보시면, 1월 13일까지 누적 수급 보시면 213만 주야. 이게 적습니까? 외국 기관 쌍끌인데. 근데 기관은 패시브 자금에 넘기는 경우가 사실은 드뭅니다. 드물어요. 저거는 그냥 말 그대로 해치성의 물량. 그리고 연기금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오히려 연기금은 5%에서 위탁받은 물량이 있으면 매도할 수도 있겠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오히려 들어와 있죠. 그다음 금융 쪽은 해치 물량. 금융투자 쪽은 전 증권사란 말이에요. 자체 계정으로 사는 경우 드물어요. 이왕이면 사모펀드가 좀 공격적으로 들어와 주면은 좀 좋죠. 왜? 저긴 단기 성향이니까. 결론적으로 213만 주다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얘가, 제가 페이지 안 넘기고 얘기할게요. 얘 주식수요? 1억 3천만 주대예요. 볼까요? 그 정도는 알고 매매를 하셔야 된다니까요. 1억 3,300만 주죠? 210만 주면 얼마예요? 에게 이렇게 된다고. 1.5% 나눠볼까요? 저도 이제 머리가 안 돼요. 예전에는
머리가 됐는데 이제 54살 이제 아유 끔찍해라. 213만 주 나누기 133 해주면 1.6% 되네. 1.6%가 애매할 수 있잖아 남들은요. 근데 그조차도 계산도 안 해. 여러분들이 방송 나오는 친구들 얘기가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도 13일 기준에 뭐 MSCI 지수 편입합니다. 여기까지 얘기하지. 액티브하고 패시브하고의 그 기준 또 그렇게 해서 움직였던 HMM 뭐 LG에너지 솔루션 그런 기준을 설명해 주는 게 아니라 보도자료 갖고 나서 읽잖아. 지 거는 있냐. 그런 친구들하고 뭘 하겠어요. 거기에 그래서 이미 액티브로 추정되는 쪽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도 없잖아. 응? 그래서 지분이 얼마큼 팔려 있는데도 그것도 없잖아. 그러면 지금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설정했을 때의 기준은요. 액티브 쪽이 패시브 쪽으로 이제 자금을 그대로 넘기잖아요. 그러면 1% 기준으로 설정을 한다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뭐 800 몇십억 원대가 이제 그 전에 추정치라면 1% 기준이라고 하면 133만 주예요. 그러면은 외국인들이 그럼 앞으로 뭐 최소 10만 준 더 20만 준 더 사야겠네. 농담이 아니라. 어? 최소. 그리고 저게 전부 액티브 쪽에서만 물량이 들어온 걸까? 공매도 했던 거 상환도 있을 거고 대차 상환도 있을 거고 또 신규 대차 뭐 공매도 있겠지만은 거기에다가 액티브 쪽뿐만 아니라 또 다른 쪽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수급은 133만 주를 채우기 위해서는 조금 더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것도 윤정도 주장일 뿐이야. 그러면 내일부터 오늘부터죠 이제 당장 오늘부터 들여다봤더니 진짜 윤정도 말 맞다나 수급이 들어오더라. 응? 윤정도 말 맞다나 수급이 들어오더라. 그러면 수급이 들어오는 걸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프로그램 쪽 위주겠죠. 아무래도 프로그램 쪽 위주로 많이 들어올 거예요. 프로그램 쪽에 수급이 들어오고 주가의 변동성이 나오면 그때 들여다보면 돼요. 1.5%라는 물량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하반기 이후 특히 11월 이후의 기준을 잡으면 수급이 들어오지 않던 때와 비교했을 때 주봉으로 볼까요? 주가의 변동률 자체는 제한적이더라. 그럼 뭐예요? 위로는 안 사겠다는 거야. 밑으로 꾹꾹 잡아서 사겠다는 거야. 그러고 나서는요. 2월 말 기준에서는 패시브가 어차피 받아줘요. 주가가 얼마가 되든 받아주는데 어떻게 여기서 띄우겠지. 잡고 있는 쪽도 띄우겠고. 그러니까 유통 물량 자체가 제한적인 상태에서 움직임이 윗방향으로 나와주겠죠. 결론은요. 말씀드린 명목 가격 9만 원까지.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게 뭐예요? 시장이 3월 말까지 2,700이 간다고 치면 2,700 해봐야 13% 오르는 거다. 지금 대비. 그럼 시장 자체가 지금 뭐 불과 며칠만 해도 8%가 올라오고 12월 1일 날의 고점이 2,500포인트인데 왜 2,700 못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시장 2,700까지 13% 오를 때 카카오페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2배만 올라라. 어? 그럼 얼마? 26%? 30%? 그럼 그게 9만 원이에요. 응? 2월 말까지 9만 원 가면 되잖아. 3월 말까지도 필요 없고 2월 말까지 패스 자금 들어오는 그 시점까지. 날로 먹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혼자 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렇잖아요. 지금 설명 이렇게 잘해주니까 야 그래 윤정도 말에 현혹돼서라도 내가 혼자라도 할 수 있어. 그런데 내일 아침 당장 돼봐. 만약에 카카오페이가 못 움직이고 다른 게 막 움직여봐. 그럼 글로 흥분해가지고 막 들어가는 거지. 카카오페이 들어갈 시간이 어딨나. 그러다 카카오페이 한번 또 말 같지도 않게 11월 11일처럼 상한가 가봐. 그럼 그때 돼서 카카오페이 같은 종목 주세요. 그러지 마시고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지금 당장 전화를 하세요. 여러분들이 지금도 나 내일 아침에 전화해서 가입해야지 그랬다가도 결론은 내일 아침 되면 또 바뀌어. 하이닉스 현대차 막 얘기했는데 걔가 눌려. 에휴 그럼 그렇지 뭐 내가 또 좋을 뻔했어 뭐 이러고 카카오페이의 변동성이 좀 밑으로 내려와. 에휴 그럼 그렇지.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도움을 받으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명확하게 도움을 받으세요. 전화하십시오. 전화하셔서 수익 함께 가져가십시오.